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 주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레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5일엔 KB, 또 하나금융, 우리금융의 주주총회가 한날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주총에선 금융지주사별로 신임 회장, 또 사회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좀 민감한 사안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금융부 윤다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윤다입니다. 예, 주총 시작 전부터 쟁점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 좀 짚어주시죠. 네, 하나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초 차기 회장으로 한 부회장을 단독 추천하며 주총에서 회장 선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애초 순탄한 선임 과정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주총을 얼마 앞두고는 뜨거운 감자가 된 상황인데요. 한 부회장이 지난주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 즉 DLF 징계 취소 소송에서 예상을 뒤엎고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DLF 불안전 판매 책임을 물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한 부회장의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한 부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한 부회장의 승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한 부회장에 대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및 증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금융당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부회장이 이제 회장직 선임이 좀 어려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한 부회장이 중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회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실제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이번 주총에서 회장 선임의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공고하는 등 한 부회장 입장에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금융의 경우 김정태 회장 이후 함영주 시대를 오랜 시간 준비해온 만큼 ISS의 반대가 주총 안건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ISS는 지난해에도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의 이사진 연임 안건에 법률 리스크로 반대 의견을 표했으나 주총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됐습니다. 또 하나금융 주총 안건에는 약 10년간 하나금융을 이끌었던 김정태 회장의 특별 공로금 50억 원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특별 퇴직금 안건이 의결된다면 김정태 회장은 보수액 24억 원과 별개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주총에서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여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KB금융은 5번째 노조 추천 이사제에 도전합니다. 노조 추천 이사제는 사내 노동조합이 추천한 대표를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KB금융 노조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 사회이사 후보를 추천해왔으나 주주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불발됐습니다. 이 중 3번은 주총 표결에서 가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나머지는 후보자의 이해상충 문제로 인해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신규 사회이사 후보로 최재용 강릉 원주대 교수와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 후보는 사측에서 추천했으며 김영수 후보는 노조 측에서 주주 제안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연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KB금융에서도 첫 민간금융사 노조 추천 사회이사가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 짚어봤고요. 신한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주총의 주요 안건이 어떻게 됩니까? 네, 신한과 우리금융의 주요 안건은 사회이사 선임입니다. 신한금융은 12명의 사회이사 중 8명이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 9년의 임기를 채운 최경록 이사가 올해 3월 주총을 끝으로 퇴임하며 최 이사를 대신할 신임 사회이사로는 김조설 오사카 상업대학 교수가 뽑혔습니다. 김조설 사회이사가 합류하게 되면 신한금융의 여성 사회이사는 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완전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금융은 지주사 출범 후 성다양성 제고를 위한 첫 여성 사회이사를 영입합니다. 또 우리금융은 이원덕 신임 우리은행장 내정자의 비상임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원덕 행장 내정자는 2020년부터 사내 이사를 맡았고 최근 차기 우리은행장에도 선임되며 이틀 뒤부터 행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ISS가 이 내정자의 비상임이사 추천에 반대했습니다. 또 ISS는 기존 사회이사 4명에 대한 재선임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완전 민영화에 성공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ISS의 공고를 주주들이 무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올해 배당 소식이 관심이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지주사들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약속한 만큼 올해 분기 배당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금융은 현금 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주주 명부 폐쇄 기준일은 이달 31일입니다. 주주 명부 폐기는 보통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진행하는 만큼 KB금융이 지난해 중간 배당 결정에 이어 올해 분기 배당을 실시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이사회에서 분기 배당을 결정할 경우 KB금융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1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 배당 실지는 지난해 3분기 신한금융이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중기 배당을 실시했던 하나금융지주도 분기 배당 정례화를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향후 30%까지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부터 중간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처음 주당 150원의 중간 배당을 한 뒤 정관을 변경해 중간 배당 기준일을 6월 30일로 명시했습니다. 예, 금융권의 주총 관전 포인트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